자, 이번 영상에서는 포인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되라고 간단하게 연습 영상을 좀 지금 찍어 보는데 제 지금 현재 이 영상 연습 보시기 전에 포인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중에 이제 주소랑 메모리 그리고 포인터 변수 거기까지 보고 이 영상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네, 포인터 개념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뭔가 코딩하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코딩하면서 손가락이 안 움직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법을 공부해야 될까라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지금 간단하게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일단 포인터를 공부하기 전에는 메모리에 대해서 좀 알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배열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 포인터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뭐 배열을 안 배우고 메모리만 좀 알고 포인터 들어가는 거 어떠냐?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문자열 부분이 같이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배열을 배우고, 그러니까 배열도 배열인데 배열하고 문자열을 좀 배우고 하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배열 배우고 포인터 배우고 문자열 배우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배열은 배우고 포인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메모리는 필수예요. 네, 주소에 대한 개념을 알 필요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해볼게요.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일단 그 전에 변수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변수를 사용하는 목적 뭐가 있을까요? 변수를 사용하는 목적은 값이에요. 그쵸? 값입니다. 값을 어떻게 해요? 값을 가지고 뭐 연산을 하든 비교를 하든 뭔가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제 나오게 하는 거죠. 우리 게임하면 다 뭐 한 대 때렸을 때 데미지가 나오고 다 변수 사용한 거죠. 인티저 값. 그러니까 다 목적이 있어요. 게임은 좀 예를 들게요. 이제 캐릭터의 이름은 이제 문자열이 될 거고, 예를 들면은 HP라든가 MP 이런 것들은 다 정수값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거기에 데미지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수를 사용하는 목적은 값이에요. 자, 그러면 포인터를 사용하는 목적은 메모리를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메모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포인터를 사용하는데, 그 전에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면서 점점 메모리를 관리하는 부분은 그쵸,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를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포인터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는 결국은 많이 사용하면은 결국 잘 사용돼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제가 찍은 영상을 보면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크기, 변수의 크기, 그리고 제가 배열하면서 크기도 크기지만 메모리랑 주소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특히 주소는 이제 메모리랑 주소는 문자열에서도 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은 포인터와 연동이 돼서 나중엔 결국 이제 물론 에멀록이나 이런 것도 가야겠지만, 에멀록은 동적 할당입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메모리 관리하는 부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변수를 사용하는 목적은 이제 값을 가지고 뭔가 하기 위해서. 자, 그럼 포인터 변수는 좀 기초로 갈게요. 그러면 주소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데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합니다. 이거는 그냥 알아두셔야 됩니다.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변수를 이제 선언해서 인트 밸류로 할게요. 자, 10을 했어요. 자, 10을 저장하면 밸류에 정수값 10이 있는 거죠. 그런데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하는데 자신과 처음이니까 기초니까 자신과 동일한 같은 자료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 자신과 동일한 자료형의 변수의 주소를 저장한다. 그래서
int 밸류, 자 포인터 int 밸류를 가리키기 위해서 int 아스테리스크 p, 자 아스테리스크 p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포인터 변수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 아스테리스크 붙여주는 거는 규칙이에요. 네, 포인터 변수는 항상 변수 이름 앞에 여기가 앞이라고 해야겠죠. 네, 아스테리스크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규칙이죠. 어떻게? p에다가 그렇죠? 주소하고 밸류. 내가 가리키고 싶어하는 자료용 변수의 주소를 여기다가 해줘야 되고 포인터 변수는 그냥 이름만 써주면 일반적인 그렇죠? 가리킨 포인터 변수가 자기가 동일한 자료용을 가리키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 포인터 기초 부분은 이거는 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지죠.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진다. 네. 제가 포인터 어려워하는 거 이해해요. 저도 되게 어려워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연습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연습하기 전에 규칙부터 좀 얘기할게요. 규칙.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다. 우리가 곱셈 할 때 3 곱하기 4 사용할 때 3x4 쓰잖아요. 근데 C 언어에서는 어떻게 해요? 3 곱하기 4 하듯이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규칙으로 받아들이세요. 규칙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자, 그러면은 포인터 변수는 값을 표현할 때, 즉 다시 얘기했지만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예요. 주소를 저장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리키는 변수를 가지고 뭐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f%x/n 한 다음에 먼저 밸류 값을 출력해 보는 거죠. 당연히 10 나오겠죠. 그런데 p는 현재 밸류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똑같아요. 정수 출력하는 건 무조건 %d예요. 근데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내가 가리킨 대상의 값을 출력할 때는 p 아스테리스크 p 해야지 얘는 값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똑같이 이제 결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네, 10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아스테리스크 p, 자 값을 조절해 볼 거예요. 뭐에? 밸류의 값을 조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밸류 값을 우리가 포인터 연습하니까 밸류에다 20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포인터를 연습할 거니까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가리키는 대상의 값을 바꾸고 싶다. 즉 밸류의 값을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밸류의 값을 포인터 변수 통해서 2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인터 변수의 값을 변형하려면 일단 아스테리스크 p, 이건 규칙이에요. 여기다 20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밸류의 값도 2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밸류의 값도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밸류의 값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출력이니까 여기다가 역세시 먼저 해주고 좀 구분을 해놓을게요. 별표로 이렇게. 그쵸? 제가 콜론을 타이핑 안 했네요. 그리고 여기는 밸류를 출력해 보자고요. 즉 이렇게 하면은 자 20이 나오죠. 내가 가리킨 대상, 즉 포인터 변수가 가리킨 대상의 값을 제어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띄어쓰기 이렇게 했네요. 자 아스테리스크, 자 값을 하니까 플러스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더하기 30. 자 이렇게 하면 밸류 값 뭐가 나와요? 즉 P가 가리키는 대상의 값에다가 제가 30을 더해서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되죠. 50 바뀌죠. P가 가리키는 대상의 값이랑 30을 더해서 포인터 P가 가리키는 대상의 값을
대입한다. 그 밸류를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밸류에다가 10. 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P.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당연히 밸류에다 10을 넣어서 P는 지금 밸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P는 밸류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밸류에다 제가 10을 대입했어요. 그러면 P가 가리키는 얘는 밸류예요. 밸류의 값이 10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P의 값을, 그쵸? P를 통해서 포인터 변수, 아스틱 값을 출력한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10 나오는 거죠. 그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터 처음에 연습하실 때 이런 식으로 값을 바꿔가면서 더하고, 처음에는 이제 선언하고 가리키는 걸 연습을 하고, 두 번째는 출력을 해보세요. 출력할 때, 값을 출력할 때는 포인터 변수는 아스테리스크를 붙여야 된다, 이 별표.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이제 일단 연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값을 바꿀 때 한번 이런 식으로 바꿔보라는 거죠. 내가 가리키는 대상의 포인트를 가리키고 나서 내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값을 바꿔보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에서 값을 바꿔보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가리키는 대상의 변수의 값도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일단 뭐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포인터가 아직까지 좀 가물가물하다, 좀 어떻게 좀 더 쉽게 연습하는 방법이 없냐고 좀 개인적으로 여쭤봐 주셔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거고, 저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포인터 뭐 이렇게 보면 저 쉬운 거를 왜 이해를 못할, 그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과 또 안 맞으면 이게 계속 헷갈리거나 혹은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되는 거고, 충분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쉽다면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이 뭐예요? 값을 바꿀 때는 아스테리스크,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일반 변수 바꾸는 거는 뭐 여기까지 해서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규칙을 계속 생각하면서 혹은 그림을 그리면서, 즉 P가 밸류를 가리키고 있다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단순하게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정수값은 연습을 좀 해봤으니까 캐릭터 똑같아요. 먼저 워드 할게요. 그리고 워드에다가 단일 문자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틱스 P 워드. 그쵸? 얘는 가리키기 위한 포인터 변수 똑같습니다. 자, P 워드가 워드를 가리킬 거예요. 워드 이겁니다. 똑같이 아까 인티저랑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자, B를 바꿨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봐. 자, B로 바꾸고 나서 P 워드를 포인터 변수로 출력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값을 출력하고 싶다는 값을 단일 문자니까 당연히 %C겠죠. 그 역서시 N 합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값을 출력하는 거 당연히 아스테리스크 붙고 P 워드. 규칙이에요. 규칙. 예. 자, 이렇게 하면 P 워드가 워드를 가리키고 있죠. 자, 프린트F에 딱 출력했어요. P 워드 값을 출력했어요. 뭐 나올까요? 워드는 처음에 A를 저장했고 그 다음에 B를 바꿨습니다. 그 전에 P 워드가 워드를 가리키고 있고, 당연히 P 워드 출력하면 결과는 B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자라는 거죠. 포인터 변수. 그러니까 처음에 맞아요. 가리키고 뭐하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사용해 보면서 규칙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타이핑 다 해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값을 바꿀 때 P 워드 에다가 Z 했을 때 당연히 P 워드가 가리키는, 그쵸? 가리키는 대상의 값을 제어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걸 출력하면 당연히 Z
G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워드 출력하면 그렇죠? 워드 당연히 Z 나오겠죠. G가 나오겠죠. 항상 이게 Z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바꿔보세요. 이런 식으로 포인터 변수 연습은 처음에는 먼저 가리키는 규칙, 그 다음에 값을 통해서 변형하면서 내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가 바뀌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처음에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함수는 어차피 제가 영상 올렸으니까 제 함수 부분 영상 꼭 보세요. 문자열을 해볼게요. 워드에서 한 30 줄까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만 똑같이 같은 자료형 p워드. 그래서 먼저 getS를 통해서 문자열을 받아볼게요. getS 계속 말씀드립니다. getS 할 때는 여기 배열의 주소는 다릅니다. 일반 단일 문자는 AND 표시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문자는 AND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배열, 문자 배열은 이름만 했을 때 뭐가 된다? 주소가 된다. 자, 이 부분은 제 영상에 또 있어요. 문자열 영상에. 그리고 여기서 printf 확인은 따로 안 하고요. 일단 p 워드에다가, 자, 여기서 또 규칙이 있어요. 뭐냐? 포인터 변수로 해서 제가 문자 배열 변수를 가리켜야겠죠. 근데 항상 얘기했죠. 가리킬 때는 그 대상 변수의 주소를 통해서 타이핑해야 된다. 가리킬 때는. 그러면 배열은 뭐라? 이름만 쓰면은 아까 설명했죠. 이름만 쓰면 주소라고. 그렇죠? 그러면 가리킬 때 배열이다 보니까, 자, 어디를 가리켜요? 주소. 제 포인터 변수 메모리랑 주소 영상에 보면 나오는데 0번째를 가리키게 됩니다. 0번째 주소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거 주소 출력하면 0번째 주소가 나오죠. 그 영상 있어요.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주소가 중요하고, 제가 배열을 배우고 포인터를 배우라는 이유도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포인터를 이제 배우시는 거. 자, 그래서 그럼 p워드는 워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p워드를 통해서 워드가 가지고 있는 값을 제어할 수 있겠죠. 우리가 getS를 통해서 뭐 my name is hello, my name is 누구누구누구라든가 혹은 애플, 바나나, 과일, 어떤 이런 문자열들, 그거를 p워드를 통해서 포인터 변수 통해서 뭔가 제어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워드에 2번째를 A로 일단 바꾸는, 무슨 단어를 입력하든 간에, 그렇죠? 이건 배열에서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그리고 printf 당연히 문자열이니까 문자열 받았으니까 %s로 출력하고 %n 할게요. 그 다음에 워드. 자, 출력할 수 있겠죠? 제가 apple 하면은 apale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배열을 배웠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죠. 근데 포인터 변수를 바꿀 때, 포인터 변수 배열 바꿀 때, 값을 통해서 바꿀 때는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p워드에 값을 아까 단위 문자 바꿀 때 이렇게 아스테리스크 붙였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이거에 세 번째에다 b를 넣을게요. 그래서 printf %s %n 한 다음에 워드 출력해 보는 거죠. apple 하면은 apabe 마지막에, 그렇죠? 제 두 번째 printf에서는 아까 a로 바꾸고, 그렇죠? 세 번째 printf, 그렇죠? 결과 출력할 때는 제가 몇 번째죠? 세 번째에다 b를 무조건 넣으라고 설정을 했죠. 그래서 0, 1, 2, 3번째 b를. 그래서 배열을 통해서는 이렇게 값을 제어할 수 있다. 포인터 변수 통해서. 자, 이번엔 정수 배열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정수 배열은 어떻게 하냐? 뭐 똑같습니다. ARR _int 해서 한 5개만, 그렇죠? 배열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int ask p _int. 자, 이렇게 가리키의 포인터 변수 같이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해줄게요. 폼을 사용해서
자, 이렇게 하고 ARR 인트 스캐너프죠. 스캐너프 언더바 S 하고 헌세 한 다음에 ARR 인트의 I 번째의 주소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일단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역셀CN 해주고, 자, 입력을 받았으니까 이제 pint가 가리켜야겠죠? 누구를? ARR int. 그렇죠? ARR int를 가리키고 나서 이제 ARR int 값을 바꾸고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 pint를 통해서 값을 바꾸고, 내가 포인터 변수를 그렇죠? 통해서 내가 대상 가리켰죠? 그래서 내가 가리킨 대상의 값을 바꿔 보겠다라는 거예요. int에 먼저 ARR 언더바 int에 세 번째 거를 무조건 4를 입력해서 출력을 해보고요. 좀 복사해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d 역셀CN %d 역셀CN 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ARR int의 I 번째.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띄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다음에 p의 int의 2번째를 무조건 7로 바꾸는 코드를 넣고, 자, 이렇게 하면은 pint가 가리키고 있는 그 대상 배열, 그쵸? 배열의 이 두 번째 게 값이 7로 바꾸죠. 0, 1, 2 정확히는 세 번째 거죠. 그래서 그 바뀌는 걸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또 바꾸고 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냥 일반 배열에서 우리 값 바꾸는 거 많이 해봤던 그걸 4로 바뀌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도 ARR int 바뀌는 거를 확인해 보는 거죠. 먼저 1, 2, 3, 4, 5로 했을 때 이거 조금 이상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별이 좀 옆에 나오는데 일단 값만 보죠. 1, 2, 3, 4, 5.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거, 즉 0, 1, 2, 3, 4 똑같이 했네요, 제가. 네, 네 번째 거 4니까 어차피 똑같으니까. 근데 밑에 거 포인터 변수 2번째, 즉 세 번째 걸 7로 바꾸는 코드가 있죠. 그래서 1, 2, 7, 4, 5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를 제가 역슬래시에는 두 번 넣을게요. 네,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값을 하고 뭐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그 포인터 함수 매개 변수 전달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규칙에 따라서 하면 돼요. 지금 제가 뭐 딱히 이해에 대한 설명을 한 건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규칙이죠. 저 값을 바꿀 때 아스테리스크를 붙여야 되는데 배열할 때는 아스테리스크를 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 어떻게 보면 문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값을 바뀌는 거를 확인하면서 공부하라는 거죠. 예, 포인터 공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포인터를 너무 어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면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메모리나 주소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어디가 어디를 가리키고 내가 포인터 변수 통해서 누굴 참조하고 그런 것들을 알면 나중에 가서 뭐 메모리라든가 뭐 에몰록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리스트라든가 자료구조 그런 부분들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차근차근히, 너무 급하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바꿔가는 거,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죠. 그러니까 스텝 밟아가면서 해보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포인터 연습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꼭 해보세요. 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